72페이지고요. 기압과 바람 이제 세 번째 파트고, 기압이라는 거는 우리 공기 압력을 말하는데요. 우선 이제 압력이 뭔지를 한번 제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압력이라는 거는 어떤 면적에 대해서, 단위 면적에 대해서 누르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분의 누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잖아요. 그래서 뉴턴, 그리고 면적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단위 나타내면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의미가 면적에 대해서 누르는 힘이라는 정의예요. 그치?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압력도 커지는 거고, 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받는 힘을 분산되는 거니까, 그치? 반비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에 대한 힘이 되겠고요. 이제 기압이라는 건요, 어떤 면적에 대해서 어떤 지점을 누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말해요. 어떤 단위 면적당 공기가 누르는 힘,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기의 압력, 기압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이제 기압 돼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기압을 줄여서 기압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기가 누르는 힘이 되겠죠. 대기는 보통 한 1000kg 정도 되고요. 그런 대기가 누르는 힘이다. 공기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데요.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공기가 단위 면적을 중력에 의해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당연히 공기에도 중력이 작용하고요. 대기가 있는 이유가 우리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공기 입자들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진 않지만 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입자들을 다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기가 되겠고, 그 공기가 누르는 힘,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걸 우리가 기압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기압에 작용해서,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여기다 밑줄에 놓고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사람을 주변으로 공기라는 게 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압이라는 거는 특정 위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서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앞뒤로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공기의 대기압에 적응을 해가지고 딱 우리의 인체 모형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대기압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낮았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더 빵빵하게 부풀 거고요. 대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 크다 그러면 조금 더 쪼그라들겠죠. 인간이나 여러 가지 생물들이. 기압을 못 느끼는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화하면서 우리의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지금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주 공간을 나가거나 어디 우리가 기압이 조금 낮은 거, 비행기를 타봐요. 어떻게 되지? 비행기를 타면은 기가 먹먹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왜냐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가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서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팽창하는데, 우리 몸은 지금 단단한 상태니까 바로 팽창해서 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 안에 있는 고막은 막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팽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먹먹하게 들리고요. 그러면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이 날아가다가 어떻게 되니? 혹시 아니? 위로 올라가다가 점점점 부풀어서 기압이 낮기 때문에 점점점 팽창하다가 우주 그 근처에 가면은 펑 하고 터져요. 요거 유튜브에 가면은 풍선이 올라가다가 터지는 거 이제 카메라로 해서 실험한 거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펑 터져. 그 이유가 기압이 낮으면 점점점 부풀어서 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주의 상태에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니? 두 가지 방식으로 죽어요. 얼어서 죽고 터져 죽어. 그런데 물론 그것도 세 가지 되겠네. 근데 가장 먼저 죽는 거는 얼어서 죽어요.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 한 200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만약에 우주복이 없는 상태로 우주로 나가, 그러면은 바로 도면에서 도면이 아니지, 얼어서 죽고 그 다음에 터져. 근데 집에서도 밖에서 안 하는 그런 데로 가요. 자, 그래서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 이제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요. 거꾸로 뒤집는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물을 꽉 채운 유리컵에다가 종이를 딱 덮고요.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딱 바른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딱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엄마 전화. 화장실에서 가세요. 하면요, 잘 하면 이게 종이가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물과 종이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딱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빠지면 바로 이제 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 그 자체가 물이 종이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밀어내야 될 건데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붙어 있다는 거는요, 밑에서 이제 공기가 떠받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화장실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고요. 거실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실험 하다가 실패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문지를 펼치는, 요즘에 신문지가 없긴 한데 넓은 종이 있잖아요. 넓은 종이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자 같은 긴 자나 막대기 같은 걸 넣고요.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그러면 종이가 되게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공기가 신문지 혹은 종이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동생 놀려는 거. 마요 젓가락으로 못날 못 부순다 얘기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보면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요, 뚜껑을 닫아 얼음물에 넣으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돼 있는데, 이거 뭐 비슷한 현상이 꼭 뭐 뜨거운 물을 안 넣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생수병 같은 거 있잖아요. 생수병을 조금 뭐 먹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아가지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소리가 찌직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 기압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누르기 때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기압의 측정이 있는데요, 요거를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첼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토리첼리가 수온을 이용했다 했는데 수온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수온을 이용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수온을 가지고 이제 유리관에다가 수온을 집어넣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수온을 가득 채운 길이 1m의 유리관을 수온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운다 했죠. 수은은요,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뭐 우리가 만질 기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은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면 우리가 병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일은 절대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 이제 어쨌건 액체 상태의 금속인데 굉장히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액체를 가득 담겨놓고 이제 어떤 유리병을 이렇게 유리관 안에 수은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었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수은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높이 상에서 이렇게 멈출 거예요. 이 높이가 수은이 딱 멈추는 높이가 외부에서 공기가 누르는 만큼만 딱 멈추거든요. 당연히 수은은 이제 중력 때문에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누르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수은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얘가 계속해서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 빠지고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이 수은이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 멈추는 지점이 항상 일정해요. 이 높이가 76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은이 내려가는 데까지 쭉 내려가다가 일정한 높이에서 멈추는데 이 높이가 76cm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를 정의할 때는요, 1기압은 수은 기둥의 높이 76cm 하고, 수은을 우리가 원소 기호로 HG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보통 이제 76cm로 할 때도 있고, 이거를 밀리미터 단위라면 760ml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76이나 760이라는 숫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기압이라는 거는 토리첼리의 실험에 의해서 수은 기둥 76cm로 정의한다. 알겠죠? 그리고 혹은 760mm로 정의하고요. 요거를 어떻게 단위로 환산하면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몰라도 되고요. 밑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숫자는 우리는 76 아니면 760
76cm 혹은 760mm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험 결과 보시면요, 유리관 속에 있는 수온이 내려오다가 이제 중력 때문에 내려올 거냐, 그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내려오다가 물기는 내려오는데 이제 주변에서 뭔가가 누르는 힘이 있는 거야. 양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누르니까 얘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겠죠, 그지? 그 지점이 76cm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수면으로부터 76cm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 높이에서 멈춰요. 네, 멈출 까닭은요, 여기다 밑줄 하세요.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돼 있죠? 수은 기둥이 유리관 안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누르는 힘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A가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가 이제 외부 공기가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안쪽에서 작용하면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억해 주시고 밑에 이제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A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압력이 76cm라는 거고요.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 B와 같고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과 같다 돼 있는데요.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하고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 여기다가 이제 비출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은 기둥이 유리관 안에서 누르는 힘하고 수은 면에 작용하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이게 같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대기압상에서 그냥 지표면에서 관찰할 때는 항상 76cm에서 관찰된다는 거고요. 밑에 이제 수은 기둥의 높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이제 별표 한번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보시면요, 기압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유리관이 굵기를 달리해요. 오른쪽 보시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첫 번째, 두 번째는 굵은 거, 얇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얇은 거를 이렇게 기울였어. 그런데 결과는요, 굵기에 상관없이 높이는 일정하고요, 76cm. 그 다음에 기울여도 76cm.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대. 왜요? 왜냐면 이게 굵어져도 어차피 외부 누르는 힘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굵어져도 여기 누르는 힘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리관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밑줄에 놓으세요. 굵기 상관없다. 그 다음에 기울어져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항상 대기압에서는 76cm. 자, 더 중요한 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봐봐요. 기압이 높다는 건요, 기압이 높다는 거는 요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더 세지면 어떻게 되겠니? 수은 기둥은 더 높아지겠죠.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니까. 그치?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아진다. 기압이 낮으면요, 누르는 힘이 약해.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니? 더 많이 내려오겠죠. 좀 더 내려오겠죠. 그치? 그래서 기압이 높으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다. 기압이 낮으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진다.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사람이 밑에 있는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따가 할게요. 자, 그래서 밑줄 하세요. 기압이 높아지면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고요. 기압이 낮아지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지금 누르는 힘이 더 세니까 H1 높이가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B는 이제 뭐 기준이라고 한다면 C는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보시면요, 아까 전에 설령이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대답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기압과 같은 크기 압력이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되는데요. 수천만 년에 걸쳐서 생물이 진화하면서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하면서 이제 적응을 했다는 거죠. 대기에 대해서. 그치? 예전에는 대기가 없었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었지만 대기가 생기면서 생물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리고 대기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생물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왜 수은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요거 밑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4번 이제 기압의 단위와 크기인데요. 기압의 단위는 보통 우리가 이제 1기압, 2기압, 3기압, 뭐 0.1기압 이런 식으로 기압이라는 그냥 우리말로 기압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은 기둥 센티미터 HG라는 것, HG는 수은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76cm HG 혹은 760mm HG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이라는 용어도 쓰긴 해요. 파스칼은 이제 기압과 관련해서 실험한 과학자가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과학자 이름 따가지고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데 헥토가 10이라는 단위예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하는 값이 되겠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요. 1기압의 크기 돼 있는데요. 1기압은 여기다 그냥 쭉 밑줄 해놓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써놨던 거 76cm 수은기둥 760mm HG 수은기둥이에요. 그리고 이건 1013 헥토파스칼인데요.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요. 밑에 보시면요. 물기둥으로 했을 때 몇 미터? 10m. 봐봐요. 수은으로 하면 1m 정도면 충분한데 1m 안에서 실험이 가능한 거잖아. 1m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치? 실험이 가능하잖아. 근데 물을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10m가 필요해. 10m면요. 건물로 치면 5층 정도 돼요.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되게 어려울 텐데 이 당시에 뭐 17세기, 18세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죠. 해봤는데 물이 너무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물이 뭐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물도 이제 10m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액체 상태의 수은을 찾게 됐고 수은은 밀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수은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1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물 대신에 수은을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기기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가 100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기둥 약 1000kg 양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13이 어디서 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은의 밀도가 13.6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의 밀도가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을 1로 잡잖아요. 그런데 수은의 밀도는 그러니까 밀도가 부피당 질량이잖아요. 단위가 부피가 일정하다면 질량이 얼만큼이냐라는 걸 찾는 게 이제 밀도 값이잖아요. 그래서 물질마다 변하지 않는 값이고 이게 13.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보다 수은이 13.6배 더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단위를 환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수은의 밀도가 물보다 13.6배보다 크다는 이유고요. 요거를 환산한 값이 수은 기둥이 76cm이고 여기다가 우리 수은의 밀도 13.6을 곱한 값이 요걸 딱 정리해서 다 과학자들이 이제 환산한 거거든요. 요것들을 그래서 여기 이제 한 1013 정도 나온다고 해요.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기둥으로 따졌을 때는 10m 정도 된다. 아셨죠? 그래서 요 값은 물기둥 100cm가 되겠죠? 10m면 몇 cm? 1000cm인가? 곱하기 그 다음에 1. 요 값이 이제 비슷한가 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값이 이제 1013이고 파스칼이라는 과학자 이름 따고 그 다음에 헥토를 붙여가지고 1013 헥토 파스칼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데 몰라도 돼요. 참고만 하시고 여기 있구나. 수은 기둥 76cm만 기억하세요. 헥토라는 단위는 10의 제곱이에요. 100을 곱한 값이에요.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이제 기압의 변화인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위에 있는 토리첼리는요, 이제 수은 기둥을 가지고 기압을 이제 정의를 해본 거고요. 기압을 측정해 본 거고, 이제 파스칼은요, 요 수은 기둥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본 거야. 그래서 기압이 변하면은 수은 기둥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한 사람이에요.
측정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은 기둥도 낮아지고 기압이 더 높은 곳으로 가면은 이제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수은 기둥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이제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 사람이니까 뭐 에베레스트산이라든지 높은 산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이 수은 기둥을 가지고 직접 산으로 올라가 봤대. 봤더니 높은 산으로 가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누르는 힘이 낮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은 기둥도 낮아지겠죠. 그거를 이제 관찰하고 실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계를 들고 높이 올라갔더니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되겠고요. 첫 번째,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왜냐면 공기의 밀도가, 공기의 양이 적어지니까 공기의 밀도는 작아지고요.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높이도,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지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높이 올라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 왜냐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자, 두 번째,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하게도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기압이 다르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도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요. 시간에는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기의 밀도가 바람이 불고 적게 따라서 공기의 밀도가 많고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가 많아지면 기압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될 거고,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 그러면은 이제 기압이 낮아지겠죠.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고기압, 저기압 해가지고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원리가 이제 기압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되는데요. 어쨌건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요, 높이에 따른 공기 밀도와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를 이제 상대로 좀 비교한 건데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기의 밀도가 높이에 따라서 공기의 밀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밀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높이 올라갈수록 밀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반대로 높이가 낮아질수록 밀도는 커지더라. 요거를 이제 확인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요거랑 이 옆에 있는 그래프랑 지금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높이에 따른 공기 밀도랑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가 그래프가 유사한 걸 보고 공기 밀도에 따라서 기압이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겠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 위쪽에 보시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들어서 공기 밀도가 급격히 작아진다 되어 있는데요. 높이 올라갈수록 밑줄하시고 밑에 공기 밀도가 급격히 작아진다. 이거 밑줄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다. 여기다가 밑줄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스칼의 실험에 따라서 우리가 수은 기둥을 들고 높이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고 예측은 가능하겠지. 그러면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기압은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공기는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치?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2번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로 기압보다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외부와 내부가 같은 압력으로 이제 내부에서는 밀어내고 있고 외부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이 힘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은요.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추었을 때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기압과 같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그게 1기압에서는 76cm 수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 76이고 자, 3번의 가는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가득 차 있던 거를 뒤집었어. 그러면은 수은 기둥이 내려오면서 여기 공간이 생기겠죠. 진공 상태겠죠. 그치? 요 진공을요. 보통 이제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해요. 참고만 해주시고. 수은 기둥을 뒤집었을 때 생기는 진공을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그냥 과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어요. 참고만 해주시고. 어차피 진공이다. 그래서 3번은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고 진공 상태고요. 4번은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 상관없다고요. 왜냐면 누르는 힘은 똑같으니까. 유리관을 기울이면요 수은 기둥의 높이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그냥 누르는 힘은 똑같으니까. 6번은요 수은 대신 물로 실험한다면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수은 기둥의 높이보다 더 높아진다고 그랬죠. 왜냐면 수은에 비해서 물이 13.6분의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가볍기 때문에 더 적은 힘으로도 누를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같은 힘을 누른다면요 더 많이 올라가겠지. 10m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3번 1기압은 76cm, 760ml, 그 다음에 1013헥토파스칼, 물기둥 약 10m의 압력과 같고요. 공기기둥으로 따지면 약 1000kg의 대기의 압력과 같다. 이걸 이제 대기압 1기압이라고 해요. 자, 4번의 1번은요. 공기의 양은요. 지표가 산 정상보다 많아요. 왜냐면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공기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일수록 공기 양이 더 많겠지. 보통은 지표에서 5.5km 사이에 한 50%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km 내외에 한 8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지표면에 대부분의 공기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밀도도 마찬가지로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 쪽이 더 크고요. 기압도 누르는 힘이 당연히 공기가 많은 지표면이 더 크고요. 수은 기둥의 높이도 그래서 지표면이 더 커요. 다 왼쪽이에요. 다 왼쪽. 1, 2, 3, 4. 자, 5번은요.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맞죠? 단위 넓이당 누르는 힘,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기압은 아랫방향으로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3번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죠. 그리고 수은 기둥에 또 낮아지고 측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기압이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기의 양, 밀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자, 넘겨주시고요. 우리 문제를 먼저 풀죠. 오늘은 78페이지에 내신 숙숙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방금 했던 기압과 관련된 것들 8문제 풀고 칠게요.
뭔데? 응? 뭔데? 터진 거 아니야? 안 새? 안 새겠지. 8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기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 1기압은 약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는다. 그냥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76을 더 잘 기억하세요. 자,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고요.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요. 공기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표에서 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없이 일정하다 되는데요. 같은 지표라도요. 기압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은 4번이고요. 토리첼리가 수온을 이용해서 기압을 최초로 측정하였고 요거를 높이에 따라서 관찰한 사람은 파스칼이다. 알겠죠? 2번은요. 수은 기둥이 76cm에서 멈추는 거고요. 자, 수은 기둥이 압력이 기압과 같아졌기 때문이죠. 2번에 3번이고요. 3번은요. 다 같다. 그렇지? 굵기에 상관없고 기울기에 상관없다. 3번에 1번이고요. 기압의 크기가 다른 하나인데 1기압은 76cm 수기둥, 그 다음에 약 1013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물기둥 약 10m, 그 다음에 공기기둥 10kg가 아니라 1000kg로 바꿔줘야겠죠. 4번에 5번 되겠고요. 5번은요. A는 진공 상태가 되겠고요. 이 지역은 현재 76cm에서 멈췄으니까 1기압이 되겠고요.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면에 작용하는 이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답은 4번이에요. 수은 대신 물을 이용하면 기둥의 높이는 10m까지 높아진다고 했죠. 가볍기 때문에. 5번에 4번이고요. 6번은요.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A의 압력은 B 압력과 크다가 돼 있는데 같죠? 같은 거고요. 1기압일 때 H1의 높이는 1m이다 돼 있는데요. 76cm가 되겠죠? 네. 답은 3번이고요. A의 압력이 커졌어. 그럼 누른 압력이 커지죠. 그러면요. 수은 기둥의 높이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눌러. 그러면 수은 기둥이 저절로 올라가겠지. 그치? 덜 눌러. 그러면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에 3번이에요. 7번은요. 높이에 따라서 기압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와 기압이 반비례한다는 거고요. 1번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압도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8번에 기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답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요. 1번 같은 경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가 먹먹해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가면요. 외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부 기압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기가 팽팽하게 팽팽해지면서 먹먹해지는 거고요. 높은 산을 올라가면은 숨을 쉬기가 이제 불편해지죠. 그래서 국가대표들이 보통 축구 선수나 국가대표들이 고산지대로 높은 곳으로 전지훈련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높은 곳에 가면은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하면요. 산소가 희박하니까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많이 생성이 돼요.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 적혈구의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순간적으로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많아지면 전지훈련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운동한 다음에 내려가면요. 평지에서는 적혈구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죠. 폐활량 같은 게 증가되고,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릉 선수촌 약간 높은 지역에 있고 서울에서도 그 다음에 국가대표로 진천인가? 진천 선수촌인가 해가지고 지방에 되게 높은 곳에 선수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전지훈련은 축구 선수들 전지훈련 좀 높은 곳에 산 지역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 북한산. 뭐라고? 북한산. 북한산에 전지훈련 할 때는 없어. 북한산. 좁아가지고. 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답은 2번이에요. 네, 3번은 풍선이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자원이 커지다가 뻥 하고 터지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비행기 고도가 높아지면 비행기 안에서 과자 봉지가 한번 나중에 비행기 한번 타보실 때 과자를 한번 들고 타보세요. 그러면은 페트병 들고 탈 수 있나?
같은 과자 봉지 같은 게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거든요. 이 현상은요 예전에 뭐 과학 실험 같은 거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진공 펌프라고 해가지고 용기에서 공기 빼내는 거 있죠. 아, 네. 그거 마시멜로였어. 거기다가 뭐 마시멜로 같은 작은 것도 괜찮고요. 초코파이 같은 거 조그맣게 이제 들어가잖아. 거기다 놓고 공기를 빼내요. 그러면요 초코파이가 빵빵하게 부풀어요. 터질 듯이. 아니면은 뭐 풍선 같은 걸 조그맣게 불어넣고 쭈그러진 상태에서 공기를 빼면요 얘가 저절로 빵빵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공기를 넣으면 다시 이렇게 쪼그러들어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같은 원리가 되겠고요. 물을 담은 컵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으면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공기가 밑에서도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공기가 들어가거나 빠지면요, 그러면은 이제 기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물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8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제 바람을 한번 볼게요.